네, 목요일 모닝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CS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대표, 신한금융투자의 황현 PB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목요일 모닝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개장 전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님 떠난 빈자리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다음 키워드도 함께 보죠. 다음 키워드는 부릉부릉 자동차라고 키워드를 적어주셨습니다. 자, 두 키워드 함께 살펴봤는데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님 떠난 빈자리. 김현철 대표님, 왠지 님이 어떤 님을 가리키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결국 외국인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사실 기관들 쪽에서의 수급의 흐름들은 강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시점에서 삼성전자 쪽에서 한 2거래일 정도 외국인들의 차익 물량들이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좀 강하지 않았나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수 주체의 공백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큰 매도는 또 없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시장을 매도로 봐야 할까 아니면 단기적인 차익 흐름으로 봐야 할까라는 의문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보시면 SK하이닉스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마지막에 오히려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동시효과 때의 매수로 들어오면서 코스피의 매도 물량들이 많이 줄여졌다라는 점들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에서의 하단 부분에는 와 있지 않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A주의 MSCI 편입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삼성전자의 이러한 흐름들이 먼저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이끌었던 삼성전자 쪽에서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2월 디램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한 14% 이상 하락하면서 또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은 반도체나 또한 OLED 이러한 디램 메모리 쪽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왔던 것이 아니라 가격적인 매력을 통해서 부품주들 쪽에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가격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에 따른 부담이 생기면서 당연히 차익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큰 매도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님이 떠난 빈자리를 기관들 쪽에서는 아직 당장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떠난 님이 언제 돌아올지 한번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또 기다리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어쨌든 첫 번째 키워드는 님 떠난 빈자리. 외국인들이 현재 다섯째 좀 팔자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좀 팔자 기조가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공백이 언제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지켜보자라고 하시네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부릉부릉 자동차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왠지 좀 동요 제목 같기도 하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나 봐요. 네. 일단은 어제 전체 큰 단위 섹터에서는 자동차 섹터가 사실 좀 큰 상승을 좀 보여줬었죠. 그 2차 정상회담 이후 결렬 이후에 사실 시장 전체의 모멘텀이 좀 많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난밤에도 사실 좋은 코멘트들이 있었지만 호재에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둔감하게 반응하고 악재에도 둔감하게 반응하고 모멘텀 자체가 조금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자금의 순환매들이 좀 빠르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일부 종목 장세로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당연히 미세먼지나 컨텐츠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또 그 순환매가 일어나는 부분들인데 그 와중에 이제 현대차의 어제 소나타 신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펠리세이드라는 이제 대형 SUV 신차 발표를 하면서 지금 공장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는 증설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이 한 3년 정도 사실 쉬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모멘텀도 줄어들고 매출도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팰리세이드랑 소나타에 대한 신차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기저효과 또는 이제 매출도 좀 올해부터는 많이 늘어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이 올해는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그 후면에 와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일단은 대형 IT 섹터들과 또 기존 주도주를 이끌어갈 섹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자동차 섹터들, 특히 자동차 섹터들 같은 경우에 항상 PBR이라는 잣대로 봤을 때는 항상 저평가 국면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을 때가 아닌가 해서 자동차 섹터들은 앞으로도 올해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일단 주독 섹터가 좀 부진한 가운데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자동차 섹터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시면서 현대차가 최근에 또 신차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돼서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섹터 주목해서 보자라고 하시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다른 키워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키워드 세 번째는요, 메이드 바이 정부라고 꼽아주셨고요.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외국인 퐁당퐁당이라고 키워드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메이드 바이 정부입니다. 정부가 이 벤처붐을 다시 좀 일으키기 위해서 1조 원 규모의 M&A 펀드를 좀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좀 벤처붐이 조성될 수 있을까요? 네, 네. 전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네. 제2 벤처붐을 위해서 스케일업,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한 이러한 벤처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네. 그러면 창투사 관련주들이 전일 강세를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시장에서의 재료,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이러한 이슈들은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현재 재료는 정부가 만들어낸다. 즉 규제 샌드박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한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 들어서 미세먼지가 최악이다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이전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의 주가의 움직임과 지금의 또한 주가들의 움직임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바로 정부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대책에 대한 이슈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트럭 VR 규제 완화한다라는 또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임들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모멘텀이나 상승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한 기업들의 실적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좀 규제 완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네. 정권에서의 조금 더 시장에 여러 가지 좋은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바이오의 규제 완화 등 해서 이런 관련주들이나 이런 이슈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 구체적인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관련된 테마가 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관련된 이제 발표가 좀 있었는데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바이오 규제 완화, 미세먼지 관련돼서 섹터별로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좀 씁쓸한 마음이 좀 드네요. 자, 네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제 외국인의 퐁당퐁당인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주춤한 모습을 가리키시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어제 장 마감 거의 3시 전후로 해서까지는 한 외국인들이 한 1,100억 정도 규모 순매도 규모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장 마감에 흔히 말하는 종가 베팅이라고 하죠.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정도를 다시 되돌리면서 사면서 외국인들이 한 마이너스 한 97억 정도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그렇다고 폭발적으로 사기도 좀 그렇고 너무 떨어졌으면 또 좀 너무 떨어진 거는 또 한번 세볼만 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오히려 요즘 흐름대로 가면 좀 음봉에서 사고 양봉에서 매도하는 전략들을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면 시장 타이밍만 잘 맞춘다라고 하면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매하기 오히려 더 편한 시장이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워드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전략과 함께 종목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자, 김현철 대표께서는 오늘장 전략 좀 말씀해 주시고 종목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지속적으로 좀 선침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나오고 난데 따라 붙으면은 사실 좀 늦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뭐 바이오주들이 잘 갔다고 해서 위에서 따라붙는 전략보다가는 업종 종목별로 좀 시속 게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금들이 전체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루는 뭐 바이오가 움직였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또 미세먼지 테마들 움직이면 바이오 쪽인 차익이 또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차익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 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도에 좀 우리가 초점을 두면서 1차적으로 선침의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좀 박스권에 진입해 있는 상황들입니다. 주가들이 많이 하락해 있었던 상황에서 또한 상승했던 상황에서 단기 박스권이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나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 박스권이 돌파가 난 뒤에 접근하신 전략도 괜찮기 때문에 전혀 뭐 급하게 매매하기보다가는 조금 더 참을성을 가지고 한 템포
템포 좀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관심 종목은 이제 코오롱 티슈진인데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골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해 있는 기업입니다. 과거 바이오 산업에 관심을 우리가 좀 가지다가 관련주들이 좀 하락이 나왔던 상황에서는 이제 다시 좀 이슈들이 나오면서 옥석가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 관심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겠고요. 인보사케 일본 기술 수출에 대한 포인트도 있다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는 지금 바이오주들 쪽에서 움직임이 나올 때는 결국은 얼마만큼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기술에 대한 매력이 있나라는 부분 따져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코오롱 티슈진 단기적인 박스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시세에 좀 관심을 두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영철 대표께서는 코오롱 티슈진을 관심 종목으로 주셨고요. 자 황혜원 팀장께서는 어떤 전략과 종목 주시겠습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섹터 모멘텀에 더 준비를 많이 하시고 선침의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떨어지는 종목 따라서 사기보다는 떨어지는 종목들 매매하시는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엇박자 매매를 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종목은 한번 그런 관점에서 아모레퍼시픽 한번 가져오고 왔습니다. 좀 최근에 좀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화장품 기사나 이슈들을 찾아보면 또는 이제 실적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사실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국면은 사실입니다. 뭐 1월 면세점 데이터가 2월 말에 나왔는데 지난달 대비해서는 조금 줄은 정도고 뭐 작년 1월달 대비해서 좀 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모멘텀이 있을 만한 수요는 아닙니다. 다만 다이공들의 수요 위축 우려는 좀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 개정이 되면서. 근데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를 크게 움직일 만한 그런 요소가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 발생한 건 아닌데 2월 말에 자사주 취득 공시를 했습니다. 아모레 G하고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에서 공시를 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1,000억 원 규모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HTS에서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데 매일 한 3만 주 정도를 지금 자사를 취득하겠다라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체결되는 양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3만 주 정도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50억 후반 정도가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항상 아모레퍼시픽은 밑에서 항상 60억 정도의 대기 수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단단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작년 11월 말경에 발표한 현대건설기계도 자사주 취득 이슈로 한 두 달간에 걸쳐서 한 30% 정도 올랐고요. 네. 2017년에 삼성전자가 크게 올랐을 때는 뭐 그때는 반도체 업황도 좋았지만 삼성전자 자사주 취득 이슈가 1년 내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스닥에 있는 IT 종목들도 대부분 자사주 취득 이슈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부근에서 나오는 자사주 취득 이슈는 한번 주가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호재로 발생할 수 있고 아모레퍼시픽의 호재는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선침의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지금 수준은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황현 팀장께서는 아모레퍼시픽을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굿모닝 투자의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